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4% 넘게 떨어져 1950선까지 밀렸고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이탈리아, 미국 등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내부만 막으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낙관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을 챙겨야 하는 정부 부처가 방역 대책에 투입되다가 경제 챙기기에 오히려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현실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저희가 흔히 KDI라고 부르는 연구원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지난달 자료였던 2월 때만 해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위축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다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KDI에서 경기 전망할 때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아마 오늘 시청자들이 아침 깜짝 놀랐을 겁니다. 뉴욕 주가가 증시 때문에 7% 빠지고 유럽이 6% 빠지고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 따라서 이게 KDI의 어떤 지금 아마 전망을 한다면 경기 위축이 아니고 굉장히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될 지금 그럴 상황이라고 진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KDI가 그 당시 전망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국내는 조금 코로나 부분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먹구름이 지금 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우리와 중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계 각국과 연관을 맺어야 하는 수출 부분이 특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출을 좀 딱 짚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달 동안 좀 반등 곡선을 그릴 법한 이제 지난해 계속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게 이제 수출이었는데 최근 상황은 이제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것 같아요. 2월 달에 이제 수출 총액이 조금 더 반등하는 이런 기미를 보였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일당 수출로 따지게 되면 감소세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기가 막히게 된 거죠.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가 얼마나 될는지 사실 중국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중국의 그 지방 정부란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체가 부정확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어떤 이 중국 경제의 어떤 타격은 중국이 말한 것보다 훨씬 클 거로 보인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태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태리는 이 제2의 슈퍼 전파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이태리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그게 지금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중남미까지 가는 이런 행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태리 자체가 이제 지중해 복판에 있으면서 EU의 같은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사실은 세계 경제도 다 어떻게 보면 침체로 들어가면 한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건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수출이 지금 2월 달에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사인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수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을 얼마나 막느냐. 그게 지금 문제지. 다시 수출이 반등한다든지 하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렇군요. 자, 수출 외에 내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집 밖으로 일단은 정부부터 외출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나와서 뭘 소비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건 지금 꿈도 꿀 수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네.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과 소비자 관련 그 심리 지수가 지난주에 연달아 나왔었는데 네. 그 수치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치 자체는 이제 몇 년 쭉 비교가 가능한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세계 금융 위기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도로 내려간 거로 돼 있고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전체 퍼진 그 반영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소비자 또는 기업의 어떤 이 경기 지수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지금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보다 더 악화된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소비 심리 경우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집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래 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제 기업이란 데는 뭐 자연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법인이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더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스크 배급하고 마스크 생산을 정부가 감독하는 이런 형태라면 제가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더 투자하지 않을 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 마스크 끼잖아요. 예.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마스크를 끼 안 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스크 끼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소비 심리를 이제 악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사회주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배급을 하고 생산을 감독하고 하는 이런 시그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의 투자 심리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고 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거는 사실 노동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관련 영향, 우리나라의 영향을 평가를 내놨는데 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36만 명이 감소할 수 있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정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뭐 누구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 추정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과거 사스, 메르스의 어떤 준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추정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그 뭐랄까 핸들한다고 뭐 어떨까요? 어떤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좀 낙관적인 그런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망마저도 다소 낙관적인 너무 기준으로 낙관적이죠. 봤다. 예,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이 뭐 절반으로 줄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36만 명 준다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시나리오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참 고용이 대폭 줄면서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이 어딜까요? 결국 저소득 계층들. 그렇겠죠. 특히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메르스 때 이랬었습니다. 메르스 때 가장 노동 시장의 타격 큰 층이 양대 축이 있었어요. 한 층은 뭐냐 그런다면 고령층들. 왜? 고령층들은 건강이 취약하니까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경우가 청년들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고용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36만 명은 뭐 훨씬 더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 그보다 훨씬 클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용의 어떤 타격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 있고 특히 고령층 그리고 청년층일수록 타격이 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증권 시장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네. 물론 유가 관련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간밤에 이제 서양 쪽 이제 네.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네. 그 전날에 이미 우리 코스피도 4%대 하락을 그렇습니다.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환율도 크게 오르고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좀 더 전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은행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내릴 때도 제가 볼 때는 폭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처럼요. 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팬데믹이란 말로 좀 많이 쓰던데요. 네. 세계적 대유행이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기준금리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내릴 거로 이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 맞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만 내린다고 이걸 해결되겠냐 그 이야기는 맞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는 문제가 금리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 딴 데 있었거든요. 이런 말 들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경제가 안 좋았던 거란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경우는 아마 금리를 대폭 내리면서도 항상 찜질할 겁니다. 왜? 금리를 너무 낮춰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막 계속 뛰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부동산 잡았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용인부터 해가지고 좀 평택까지 막 뛰고 말이죠. 지방 부동산이 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고민이 금리는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게 내렸을 때 부작용이 정말 이 금리가 내려서 기업이 투자를 할까? 그리고 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막 부동산이 뛰지 않는 이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경기는 살아나겠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인 경제 바로 회복이라고 그겁니다. 보기는 어렵죠. 굉장히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의 고민이 분명히 그게 있을 거다.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내렸을 때 결과는 기업은 그렇다 해가지고 금리가 내렸으니까 막 투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부동산은 걱정이 되고 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이제 미국수도 보여요. 미국수도 금리를 팍 내렸는데 금리 내리면 주가가 팍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단일에. 떨어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또한 이 현재 문제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말 들어가지고 이 희귀 전염병에 대한 불안 심리 여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출, 소비, 투자, 증시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네. 이런 이 요소들의 악영향이 쌓이면 결국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률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요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1%대로 속속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 같은 전망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무디스 경우인데요. 예. 그 무디스 전망이 이제 이 코로나 딱 터졌을 때 2.1%를 한국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2.1% 성장한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봐준 거죠. 네. 정부가 2.4%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민간 기관이 2% 이하를 봤을 때 무디스는 2.1%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곧 1.9%로 빠졌고 어저께는 1.4%로 떨어뜨렸습니다. 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라면 현재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좀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0.8%로 자기는 전망한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가지고 무디스가 단서는 달았지만 0% 전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 흐름으로 봐가지고 아마 0% 성장이 사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도 타격이 굉장히 클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국, 네. 이탈리아, 유럽 등지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 다른 국가의 경제 타격이 우리나라로 연쇄적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세계 경제가 다 연동되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네. 구체적인 타격이 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도 독일, 영국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도 봉쇄를 하고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협력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자기 나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 경제 아닙니까? 수출로 이렇게 가는 데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중국, 미국, 그다음 EU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일본 경우도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이제 경제 교류가 많은데 또 일본은 저번에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지금 최악으로 지금 거의 외교 관계가 제대로 되는가 정도로 어려붙어 가지고 사실은 이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지금 상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소비 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쪽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해외 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이나 EU 쪽에서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는 이런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지난 8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회의가 네.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외 금융시장 또 실물 경제까지 뭐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놨는데 사실 문제가 경제 관련 문제가 좀 터질 만큼 터진 뒤에 모인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좀 늑장 대응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해결책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 경우가 굉장히 딱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존재 가치가 너무 퇴색되지 않았을까. 예. 사실 경제 사령탑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의 피해라고 하는 게요, 80~90%는 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메르스 때 경제 충격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요, 메르스 자체가 아니에요. 메르스의 불안 심리가 80~90%의 충격을 준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재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 활동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재부는 우리가 경제를 지키겠지만 그러나 보건당국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코로나를 종식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엘보 악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어 하는 메시지를 보였어야 되고, 그 기재부의 그 총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건 핸들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급선무였는데 그걸 못하고 사실은 그냥 이 마스크 수급 대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칼을 가지고 거의 이제 과도 깎는 거로 이렇게 쓰는 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기재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전체 큰 거시적이고 이런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뭔가 있다고 하고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재부는 기재부로서 일은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가 지금 막 엉켜가지고 막 서로 암달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경제 살린다고 막 나서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코로나만 해결이 되면 경제는 자연 반등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제대로 불안 심리 잠을 못 재우면 어떠한 처방도 이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기재부 경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예를 들어 총괄적인, 그리고 사실은 경제에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문제, 특히 이런 전염병에 있어가지고 80~90%는 다 심리적인 문제에 완다는 걸 좀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